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2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재판 과정에서 거의 뭐 재판과 전쟁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가 사임했고요. 부부간에 막 고성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고요. 검사한테 변호사가 반말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런 격가지들은 지금 이제 막 엄청 떠들썩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미나쌤이 볼 때 쟁점 뭐 변호사 사임하고 뭐하고 뭐 넘어갔네 안 넘어갔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쟁점은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요분 이제 이 쌍방울의 회장님이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이 그 전에 나온 이 문제는 이분이 이제 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네. 그러니까는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변호를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대법원에서 이겨가지고 뭐 금유 환영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변호사들 비를 어떤 여러 골치 아픈 방식으로 대납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시작이었죠. 그렇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네. 뭐 구체적인 걸 이제 찾아내려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거 북한에다 돈을 줬지? 예, 이분이 북한에다 돈을 준 거예요. 네. 예, 뭐 북한에다가 처음에는 뭐 얼마를 줬네? 이게 결국 이제 뭐 800만 달러입니까? 800만 달러까지 갔죠. 네. 예.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찾아낸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분들에게 뭐 법인카드도 받고 뭐 이사도 하고 네. 근데 이사를 할 때 뭐 법인카드 쓴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사를 안 하던 날도 법인카드를 막 쓰고 그래서 야 이게 뭘 많이 받았네 실질적으로 네. 요거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래갖고 요걸 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800만 달러는 왜 줬으며 그리고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배려를 했느냐 요걸 일단은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런 관계들을 찾다 보면은 요 관계가 나올 것이고 네. 요 관계가 나오면은 아까 얘기한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런 문제도 이 점프해서 갈 수 있는 거다. 네. 검찰의 그림은 이제 그런 것일 텐데 네. 뭐 검찰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님이죠. 네. 800만 달러 중에 이 용처를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을 북한에다가 스마트팜이 또 뭡니까? 그게 첨단 기술을 통해서 어쨌든 농업을 하는 거예요. 네. 북한 사람들도 식량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농업을 발전시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0만 달러는 이제 스마트팜 지원 비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스마트팜 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하면은 나중에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대북 사업을 우리가 대북 사업도 할 건데 우리가 쌍방울 내의도 갖다가 말이야 좀 팔고 네. 대북 사업을 할 건데 그때 대북 사업권을 따낼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을 근거가 되지 마련하는?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중간의 역할을 요분이 했다. 평화부지사니까. 그래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얘네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얘가 돈 받고 무슨 역할을 해준 것이다. 네. 이런 그림이에요, 이제. 네. 근데 문제는 300만 달러는 왜 줬냐 그러는데 어느 날 그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뭐 대선 경쟁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좀 뭐 다른 대선 주자들은 다 북한에 가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나만 북한에 간 적이 없는 것 같다. 북한 가고 싶다. 북한에 좀 가야 되겠다. 근데 북한은 우리가 좀 뭘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꼭 돈부터 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300만 달러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대신 줬다. 라는 거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 대북의 뭡니까? 방북 대가로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준 것이다. 네. 이 얘기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요 두 사람의 어떤 문제에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문제까지 이제 확전이 되죠. 근데 요것도 이제 그 방북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가 그냥 알아서 한 거냐. 네.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그냥 북한에 미리 돈을 줘가지고 이런 방북 비용을 해소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거냐. 네. 아니면 이분이 구체적으로 둘이 얘기한 바는 없지만 이분이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다 요청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까지 다 공유하는 사실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네, 그거 여기 시켜가지고 돈 전달하라고 해. 그래야 방북이 이루어져. 라고 해가지고 된 거냐. 네. 요게 어떤 거냐를 지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미나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뉴스를 제일 많이 네. 기사를 제일 많이 읽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검찰의 그림 그리고 일부 뭐 김성태와 등의 진술로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미나 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 학설이 서로 분분합니다. 완전 정반대의 학설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동설과 지동설같이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학자들은 나름대로는 이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재판이 오염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재판이 끝나도 무슨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형태는 아닐 것이고 네. 또 그냥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서로 물어뜯을 일이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진상을 말하기는 어렵고 누구 말 맞다나 지금은 취향껏 골라잡는 단계이다. 이 양측의 학설 중에 취향껏 골라잡는 단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어쨌든 재판, 저는 뭐 상임위 파행은 많이 봤는데 재판 파행은 진짜 낯선 약간 용어여가지고, 그런데 재판이 파행될 때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뭐 2개가 좀 있습니다. 해광이 있고 법무법인 덕수가 있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덕수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을,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가 있었다. 라는 진술서를 또 받아가지고 제출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또 뭐 증거로 인정이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다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제대로 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국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에서 너무 왜 이화영 부지사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잘못된 진술을 하게 하냐,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선생님도 헷갈려요. 네. 2개의 학설을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네. 2개의 학설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일단 국민의힘과 검찰 학자들이 얘기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앙고사 나오니까 필기 잘 해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학설은 이런 겁니다. 사실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다 했다. 네. 이런 사실을 모두 공유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제 그 관련 이 증언을 할 차례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원래 그동안은 이화영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 소속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력을 받아서 이제 공판을 대응해 왔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변호를 이제 여러 법무법인이 맡은 거고, 그 중에 이제 해광이 있고 덕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해광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온 건데,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이 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방북과 관련돼서 역할을 해줄 것을 네. 요구한 것은 사실이다. 네. 요 진술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요 보도 다음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게 방북 비용을 지불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 보도가라는 얘기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돼서 이 배우자가 있습니다. 네. 배우자가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게 사실이 아니고,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감옥 안에서 검찰들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잘못 지금 있다. 자포자기해가지고 완전히 검찰에 넘어가 버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거 내버려 둘 겁니까? 네. 언제까지 고립된 채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탄원서를 써가지고 네. 이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러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을 막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국힘과 그다음에 우리 검사 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입장문을 내죠, 옥중에서. 네. 자필 입장문 내용은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지나가는 말로 방북과 관련된 것에 역할을 해줄 것을 얘기한 건 맞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장문을 또 써요. 네. 근데 이제 이 학설에서는 그 입장문을 좀 의심합니다. 뭘 의심하냐면 결국 김성태한테 얘기는 했네. 얘기를 한 것은 인정했네. 네. 네. 요 학설에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 안 했어? 간접 보고를 했나? 네, 요 의심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네. 그래갖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옥중 입장문이 네. 이게 행간을 봐야 된다. 이 학설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반대 학설은 어떤 겁니까? 반대 학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뒤까지 얘기해야 돼요. 시간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동관 쓸데없는 얘기를 줄였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예, 쓸데없어요. 이분이 뭐 다 그렇게 평문을 하는데 그걸 얘기해서 뭐 합니까? 전 이분 뉴스도 얘기하기 싫어요, 이제 나는 이게. 알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왜 흥분하지? 아무튼, 예. 근데 요 이후에 이제 그 재판에서 배우자가 이제 막 소리를 지르죠. 예, 법무법인 해광 측을 해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닌데요? 라고 해가지고 나의 뜻이 아니다. 기각되잖아요. 네. 그 시도가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실을 향한 어떤 그러한 의지를 꺾으려는 민주당의 시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아내가 민주당에 약간 이렇게 경도돼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해광이 배우자가 반대해서 우리는 변호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사임했어요. 네. 이걸 변호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덕수의 대표 변호사가 와가지고 네. 이 문제가 있다. 이 재판은.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됐고 심지어 너희들이 김성태 전 회장하고 대면을 시켜가지고 대질을 시켜가지고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협박했다. 네.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등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사실대로 불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해찬 전 대표 그룹이라든가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 그룹이. 그런 데까지 후원했다는 것까지 난 다 얘기할 거야.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가 회유된 것이다.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재판이 파행이 됐죠. 네. 국민의힘과 검사들의 학설은 덕수가 어떤 법무법인이냐. 민변이다. 민변이 민주당에서 미션을 받고 와가지고 네. 이 재판을 파행으로 몰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네. 그러면 다음에도 지금 해광이 손을 놔서 변호인이 없지 않습니까? 재판해야 되는데. 덕수도 지금 사임계 대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수도 그때 네. 때려치고 나간 것이고. 네. 그러면 검사들의 주장은 뭐냐?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을 해서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실을 말하게 계속 둬야 된다. 이게 이제 국힘과 검사 학설입니다. 네. 그 이제 민주당 학설을 얘기해야겠죠. 네. 민주당 학설 뭐냐면 지금 좀 얘기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회유를 당한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앞에 다 얘기했으니까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인 해광 측이 네. 우리 검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있다. 수사를 당하고 있다. 네. 그게 왜겠느냐. 요 해광이 사실상 검사들로부터 회유를 당한 다음에 그 해광의 변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또 회유하는 구조로 굴러가는 거고 또 네. 뭐가 있냐면 이 해광의 변호사들이 김성태 회장에 의하여 쌍방울 그룹의 무슨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다. 네. 그게 뭐냐면 또 김성태 회장도 이분이 들어올 때부터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올 때부터 검찰에 협력하기로 마음먹고 들어온 분이에요. 그걸 확실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대단히 협조적인 태도인데 그 이분이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들 막 사회이사 시켜주고 그런 거 왜 하겠느냐. 결국은 이분이 마음을 먹고 검찰을 도와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려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그거를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움직여가지고 검찰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문제가 있다. 자, 검찰의 음모다. 이게 민주당 학설이죠. 그러면 민하 쌤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그 직접적인 증거 없이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하고 예민한 주제가 이제를 법률로 우율해야 되는데 진술만으로 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검사들은 진술만으로도 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국민들이 어쨌든 납득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의 학설을 가지고 정치권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그 북한 사람들 김성현이 무슨 뭐 지금 누굽니까 저 최선인이 이런 사람들 막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검찰이 가가지고 막 헬리콥터 그렇죠. 타고 총 들고 가가지고 예? 막왜 총으로 총으로 총싸움을 한 다음에 영장 보여주면서 압수수색하러 왔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건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증거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근데 검찰은 증거도 우리는 많이 갖춰놨다라고 주장을 해요. 북한이 영수증 준 거 이런 거 갖춰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재판에서 어떻게 채택되는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국민적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네. 이런 식의 잡음, 뭐 여기가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가 사회이사를 시켰다, 뭐 이런 식의 잡음부터 일단 정리를 하고 검찰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검찰의 음모다 뭐 그런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네. 보니까 사실 힘이 안 실리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돌파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 묘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서로 또 그거 가지고 자기들 이권에 따라서 싸우고 있죠. 네.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웃고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22일 날 재판이 열리니까 또 네. 재판 결과 보고 저희가 민하 쌤의 해설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